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사나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1주택자처럼 낮게 물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약속했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14억 원은 일단 불발됐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납세자들이 혼선을 겪게 됐는데요. 종부세 관련 법안 처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 네.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시켰네요. 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오늘? 우선은 그 여야 합의에서 불발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불발된 거. 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특별공제 3억 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11억 원까지인데 14억 원까지 늘리고 했던 게 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9만 3천 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게 됐고요. 9만 3천 명이면 시가 기준 한 11억 원에서 14억까지 그 사이에 집을 갖고 있는 사이 있는 네, 분들이 네, 9만 네, 3천 네. 명. 그러고 이제 그 일단 이제 그 종부세 자체가 예. 이게 그 정시에 통과되지 않아서 예. 좀 혼선을 빚게 됐습니다. 예. 9월 30일까지 이제 자진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자진 그리고 나서 신고, 이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가 되는데 예. 12월 때 좀 그 이 뭐랄까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시적 2주택자 중에서 예. 2년 내에 팔지 않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이게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평균. 네. 그리고 예.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그 5년 내에 팔지 않으면 또 물렸었어요. 원래는 5년 내에 팔게 돼 있거든요. 5년 내에. 네. 이게 한 1만 가구 정도, 5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지방 저가주택 이번에 저 윤석열 정부가 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시가 아닌 읍면동이나 지방에 있는 주택 중에서 네.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요게 이제 한 4만 가구 정도. 네. 지방에 이제 작은 상속 주택을 갖고 있거나 뭐 별장 주택처럼 조그만하게 산 것 예. 있거든요. 이게 합쳐서 한 1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아. 이번에 그 특별공제 또 대상자도 있거든요. 예. 60세가 넘는 경우. 네. 그러니까 60대 넘는 경우에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이 사람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이번에 그거는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혜택을 네,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유 기간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할인이 되죠. 아, 그렇군요. 최고 80%까지 할인이 됩니다. 예. 이 특별공제 대상자가 약 한 34만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꽤 많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말하면 고령자가 많다는 고령자.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런 내용 정도가 지금 현재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자 이사라든지 상속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내게 되면 세율 적용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세율은 예전에 이제 1가구 2주택일 경우와 3주택일 경우 누진과세가 됐죠. 예. 최고 세율이 6.0%였습니다. 6%. 네, 엄청 많았죠. 예. 근데 지금 세율이 이제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나서 3.0까지였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0.6에서 3.0 사이에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세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원래 이제 100%까지 올해 올라갔는데 네. 이걸 그 정부가 60% 내리고 그랬는데 예. 이게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저 혜택을 받을 텐데 이게 한 10만 가구 정도 되지 않겠나. 네. 특히 이제 3주택, 2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투기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세가 됐었는데 네. 이게 그 세법이 바뀌면서 조정 대상 지역은 다 해당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조정 대상 지역 그 이외에 그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또 처리된 법안 중에서 왜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 주택 보유자들에게 왜 종부세를 납부 유예하는 유예해 제도. 주는 거. 네. 그런 사람들도 좀 혜택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집을 팔 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팔 때. 이월시켰죠. 예.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예. 내는 건데 이월시킨 겁니다. 네. 그래도 당장에는 상당히 부담을 덜게 됐네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예. 자본이득이잖아요. 네. 소득이 생겨서 내는 게 아니고 집값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나오게 되면 낼 수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령자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월해서 내라. 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 특례, 부과 네. 특례가 지금 공시가 11억 원에서 정부가 14억 원으로 올리고 네. 또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60%로 지금 낮춰놓은 상태를 적용하자 그랬는데 네.
이게 지금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안 않은 됐습니다. 거잖아요. 네. 협상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여야가 이렇게 확연히 다른가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정책 방향처럼 돼버렸잖아요. 예.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 때문에 주택 수는 충분한데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또 무주택자가 집을 못 샀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 중과세했죠. 징벌적 과세라고 그랬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서 좀 팔게도 하고 이번 정부는 팔게도 하고 세금도 낮춰서 예. 정말로 이제 다주택자가 뭐 임대사업자로 돌아서거나 또는 집을 팔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예. 여전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 야당이 이걸 반대해서 이 두 가지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고가주택의 개념이 시청자분들이 좀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원래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예. 이 그 개정되기 전에 예.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을 9억 원이었습니다. 원래 9억. 네, 이거를 이제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11억으로 올렸었죠. 민주당 시절에. 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일시적으로 14억으로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네. 정부와 그런데 또 여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또 고가주택의 개념을 15억으로 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건?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15억이 넘으면 예. 대출 제한을 30%만 하고요. 아, 투기적 네. 투기 관리구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아, 대출 네. 제한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또 하나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네. 12억으로 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그러네요.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떨 때는 11억이고 어떨 때는 12억이고 어떨 때는 15억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마 이거를 이번 정부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고가주택의 개념이 이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은 평균 12억이 넘어버렸거든요. 거래 평균주택 평균 가격이 12억인데 예. 고가주택 15억이 3억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고가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네. 지적이시고 일단 종부세 과세 특례 14억 공시가 기준 14억으로 올리는 게 지금 불발이 됐으면 네. 이제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단 11억 기준으로 세금을 낸 다음에 여야 합의상을 지켜봐야 되는 또 거예요.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가 되면 된다면 그때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또 환급. 추경호 부총리가 그 얘기 됐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 세금도 국가 세금도 부족한데 그걸 돌려주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 여야 합의가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요. 그냥 그대로. 그럴 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야당은 지금 공정시장 가격비를 60%까지 낮춰놨는데 네, 과세 특례 기준, 부가 특례 기준을 14억으로 왜 또 올리려고 하느냐. 네. 뭐 좀 더 둘 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공정가격 시장 비율이 100%를 60% 낮추려고 했는데 이거 합의 안 됐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그 고가주택의 기준을 지금 현재 11억에서 14억으로 일시적으로 올리려고 했다고 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지금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예. 종합부동산세는 예전처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정부와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네. 정책의 어떤 상징처럼 내세웠는데 결국 실천을 못하는 거네요. 야당의 반대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면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은 고칠 수 있지만 예. 모법을 건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 종부세 또 이 부부 공동 명의자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건가, 1주택자 개인으로 할 건가, 종부세를 어떻게 낼 건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 법안이 이 조세특례 제한법이죠. 14억 과세 특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들? 부부 사실은 공동 명의. 그 이제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네. 하는 경우에 그 장기 보유자는 1주택자가 유리하고요. 장기 보유는 유리하고 예, 예. 단기 보유자는 오히려 갈라놓는 게 좋습니다. 두 사람 부부 함께 내는 게. 네, 네, 네.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이 그 개정이 안 되면 의미가 좀 없어져 보이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 수도 꽤 많아요. 34만 한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1가구 1주택 중에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 또는 뭐 일시적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게 2년 내에 주택을 팔아야 되거든요. 매입해서.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물렸는데 여기서 벗어났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여튼 여야가 합의를 못 내면 세금 낼 사람들만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국가도 나중에 뭐 환급도 해야 되는 상황 발생한다면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데 큰 문제네요. 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이 고가 기준해서 아까 15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15억이 보니까 지금 대출 금지가 대출 돼 있는 금지입니다. 거잖아요. 네, 시가 네, 15억. 네. 그거를 조금
폐지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좀 이제 있어요. 그 국토부 어떻게, 생각이나 예. 정부의 생각이 예. 두 가지 방안입니다. 예. 지금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예. 또 미분양이 적체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대구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만 일부 해제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네, 아직도 투기적 투기 과열지구는 남아 있습니다. 예.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는 건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이 다 이렇게 제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완화하면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뭐 하향 안정화되는 거죠. 예. 그러나 아직도 주택 가격은 높다. 지금 만약에 규제 완화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차라리 대출 규제인 15억 기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그 15억이 되면 30%밖에 안 나가고 네. 투기적 투기 과열지구는 이제 그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이거를 좀 완화해서 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일단 15억 초과 대출 금지하는 거. 이거를 좀 완화하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주택 가격이 예전에 5억 하던 게 10억 정도가 되잖아요. 예. 옛날에 1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지만 지금은 4억 대출을 받는다면 금액도 많아지고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출 금지를 해제하더라도. 네. 근데 단지 이제 고가 주택을 원하는 수요층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규제 완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한두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면은 주택 시장의 규제 완화는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가격이 오를 때 다시 규제하더라도. 그러니까 규제를 하더라도 매수세가 확 늘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은 좀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금리 때문에. 네. 또 금리뿐이 아니라 지금 이제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예. 또 이게 이제 그 경제도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가 올라가도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얼어붙지만 그게 길지는 않아요. 이게 15개월, 18개월, 2년 정도, 20개월 정도 되면 금리가 올라간 걸 받아들이고 집을 삽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려워져서 유동성이 줄고 예. 경기가 어려워지면 금리에 관계없이 집을 안 삽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집을 살 생각을 안 하죠. 금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인내를 하면서 살 텐데 그렇죠. 경기가 더 영향을 미친다. 네. 네. 그리고 나면 투기 과열지구 또는 투기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 부분은 언제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는?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뭐 저도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드리는 네. 말씀인데요. 6월과 12월에 회의를 열게 돼 있습니다. 6월은 이제 지났고요. 네. 그럼 12월에 해야 되나요? 12월에 해야 되는데 예. 꼭 1년에 두 번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주택 가격이 3개월 이상 지속 상승하거나 예. 뭐 청약 경쟁률이 민간은 10대 1, 또 공공은 5대 1 넘거나 이럴 때 이제 규제하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해제 조건도 3개월 정도 하락할 때 적용은 됩니다. 그러면 6개월 텀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3개월로 규정했다면 중간에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회의를 열어서 시장 조정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예.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위원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6월과 12월이 아니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거정책 심의를 열어서 예. 시장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꼭 12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장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면 또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목소리가 커진다면 그 전에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6월과 12월 그러니까 12월에 해야 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정책심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되면 예. 가장 이제 문제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 것도 완화되니까, 물론이지만 예. 분양권 전매가 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된다. 네, 이런 것도 네. 있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제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 과세 특례 14억은 불발이 됐다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